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부가치 신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3월 법인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공통점은 한 해 순이익을 최종 확정하고 순이익에 대한 세금을 확정한다는 것인데요. 이 세금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순이익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액 감면인데요. 그 중에서도 최초 창업의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장 대표적인 세액 감면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워낙 어렵다 보니 대표님들이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감면을 받게 될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와 소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하다 보니 적용 여부에 대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제 고객분들이나 상담 등을 통해 받았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초로 창업을 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최초로 창업한 경우에만 감면 대상이 되고요. 최초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감면 대상 업종으로는 제조업,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통신 판매업, 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이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 업종들이 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통신 판매업에는 요즘 많이 하시는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한 판매, 해외 직구 대행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최초 창업이면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창업 연도를 포함해서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의 50% 또는 100%를 감면받게 됩니다. 감면율은 창업 당시 나이와 창업 지역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역에 따른 감면율을 살펴보면 서울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창업인 경우에는 세액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50%입니다. 만약 창업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 창업에 해당이 돼서 감면율이 높아지는데요. 만 나이를 계산할 때 만약 군대를 다녀온 경우 군대를 다녀온 기간만큼 만 나이를 계산할 때 최대 6년을 한도로 빼준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감면율은 50%,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한 경우 감면율은 100%가 됩니다. 일반 감면에 비해서 감면율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매출액이 작은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이 추가로 있습니다. 감면 기간 내에 연 환산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50%의 감면율이 적용이 되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으니까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감면 업종에 해당은 되지만 감면율이 낮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요. 만약 수도권 밖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면 높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감면율은 최초 사업장 주소지와 이전한 사무실 주소지의 감면율 중 낮은 감면율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감면율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창업에 해당되고 서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50%의 감면율이 적용이 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100%로 감면율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유의하실 부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오히려 100%에서 50%로
낮아진다는 점인데요. 청년 창업의 경우를 예를 들면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고 계시는데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혹시 사업장 이전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지 꼭 확인하신 후 사업장 이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제조업을 하고 있고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처음으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도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다른 장소에서 기존 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을 할 때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모두 가능하고요. 다만 이전에 통신 판매업을 영위한 적이 없어야만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 제조업 사업자 등록에 통신 판매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기존의 사업자 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 때문에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양수받아 운영하려고 하는데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하는 경우 이미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가족 간에 사업을 양수도 하시거나 제3자로부터 쇼핑몰을 양수받아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통신 판매업에 해당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별개의 온라인 쇼핑몰을 다른 장소에서 추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국세청 해석을 살펴보면 추가로 내는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기존에 동일한 업종인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반면에 추가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존 사업과 동일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사업과 연관관계가 없다면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과 법인에 대한 해석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해석상 명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다른 별개의 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 관점에서는 최초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봐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과 법인이 해석상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인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매출도 없고 어떤 사업 활동도 없이 폐업 후 다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쇼핑몰 창업 열풍이 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아무런 활동 없이 사업자만 유지하다가 폐업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그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된다, 안 된다 논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에 이와 관련된 국세청 유권 해석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해석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에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폐업 전에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 사업을 하는 창업으로 봐준다는 해석인데요. 기존에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사업 활동이 전혀 없이 폐업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내용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명드린 내용만 잘 알고 계셔도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세법의 적용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주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